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PC방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PC방을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하시기 좋아요. 제 겁니다. 자, 아스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PC방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 PC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얘기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흉가 체험을 갔다가 이게 흉가 체험을 가게 되면 이제 흉가 체험하기 전에 막 사람들끼리 서로 무서운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일부러 좀 분위기 좀 잡으려고. 근데 그때 한 형님분이 자기가 알바할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되게 흥미가 있어갖고 제가 오늘 갖고 오게 됐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흉가 체험 동호회에서 체험을 갔다가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형님이 얘기하기로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 PC방에서 알바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야간 알바를 했던 건 아니고 야간 바로 전타임 알바 있잖아요. 자기가 야간 전타임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쯤 되면서부터 조금 이상한 손님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특히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PC방 알바 했다 보니까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 얼굴 막 외우고 인사하면서 막 그게 점점 익숙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끝나는 타임대가 9시였대요. 예. 근데 9시 되기 한 20분, 30분 전쯤 되면은 이상한 복장을 한 손님이 그렇게 온대요. 매일같이. 3개월쯤 되는 날부터. 예.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이상한 복장을 한 손님이길래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야, 나는 그렇게 스님이 PC방을 오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다 터진 거죠. 스님이 PC방을 오냐, 막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한 8시 반, 8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진짜 완전히 풀 세팅 하신 승려복 있잖아요. 회색 깔로. 승려복을 쫙 차려 입으시고 머리 다 미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PC방으로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갖고 그분 나이대가 그렇게 막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PC방이었대요. 바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직접 자리 선택하고 막 시간 해가지고 알아서 자리에 잡고 앉아갖고 하는 PC방 있잖아요. 정말 딱 그런 복장을 하신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현금을 갖고 결제를 하고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컴퓨터를 키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9시에 자기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대가 본인이 제일 바쁜 시간이래요. 이제 막 자리 다 돌면서 청소하고 이런저런 마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타이밍에 항상 그 스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몰랐대요. 그렇게 한 자기가 일한 지 3개월 차부터 한 4개월까지 한 달 넘게 그 스님이 진짜 같은 시간만 되면은 매번 그 PC방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갖고 뭘 막 하시더래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저 스님은 PC방에 와서 뭐를 할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러던 차에 야간 알바를 하는 형님이 내가 진짜 저녁에 좀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가야 된다. 잠깐만 오후 타임이랑 야간 타임은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했대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마침 이제 자기는 스님의 정체도 궁금하겠거니. 오호. 좋다. 알았다. 바꿔주겠다 하면서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예. 로테이션 순서를 바꿔서 9시에 이제 딱 PC방에 출근을 해가지고 원래 야간 시간대 하던 분이랑 딱 바꾸시고 PC방 알바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PC방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가 떠요. 예. 그래갖고 그걸로 자리를 쫙 본 다음에 어디 스님이 앉아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봤대요. 그 자리 번호에 예. 뭐가 적혀 있는지. 딱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더래요. 원래 게임하면 게임 이름이 있잖아요. 네, 게임 이름이 뜨던 심지어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뭘 검색하고 있는지까지 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 PC방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제가 해봤었고 그게 딱 뜨는데 그걸 딱 봤더니 컴퓨터는 분명 켜져 있더래요.
근데 창에 아무것도 안 띄어져 있다는 표시가 안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저 스님은 도대체 컴퓨터만 켜놓고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스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을 했대요. 예.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스님을 이렇게 딱 봤더니만 눈을 감으시고 염주를 이렇게 굴리고 계시더래요. 컴퓨터 앞에서. 가지고 와 진짜 이상한 스님이다. 아 진짜 뭐 저런 스님이 다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진짜 스님이 앉아갖고 새벽 1시쯤 집에 가시더래요. 예. 1시쯤 집에 가시는데 집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보는 아르바이트 모니터 창에 뭐 인터넷 창을 연 것조차 뜨지가 않더래요. 예.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멍 때리다 그냥 가시더래요. 어쨌든 궁금증은 풀렸잖아요. 그러죠. 궁금증 풀렸다 보니까 그분 생각하기에 색다른 명상법을 수련하시는 분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 막 하면서 넘겼대요. 그렇게 한 5개월 정도가 되고 이제 입대 영장이 자기한테 날라오게 됐대요. 입대 영장이 날라오니까 알바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입대 영장이 나왔다. 그래갖고 일을 그만둘 거다. 사람을 뽑아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하고 있는 차에 사장님이 그러면은 군대 가기 전까지 일하는 거는 너무 불쌍한 거다. 그냥 일찍 그만두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뽑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채우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지금부터 일 쉬고 내가 보너스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군대 가기 전까지 놀아라 이러면서 사장님이 일을 빠르게 그만두라고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잘 됐다. 뭐 보너스 준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돈을 받고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정말 열심히 놀았대요. 막 술 마시고 이제 입대영장 나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그때 한 달 전에 그 심정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PC방을 가게 됐대요. 예. 자기가 일하던 PC방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PC방을 가가지고 딱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9시쯤 되니까 또 스님이 이렇게 싹 들어오시더래요. 오. 그래갖고 아직 저 스님은 나 일 그만두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다니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게임에 집중을 이렇게 했었대요.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11시쯤 됐을 때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면서 한 바퀴 돌려보고 이제 알바하고 있던 사람이 형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근데 스님이 원래 1시쯤 항상 가시던 분인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렇게 딱 일어서더니만 카운터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 3분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 3분 동안 알바라는 사람이랑 이 얘기를 해줬던 그 형님이랑 이제 스님한테 막 말을 거신 거죠. 무슨 일이시냐,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기들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야간 알바를 하시던 분이 이게 조금 성질이 있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만 보니까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말을 할 건 말을 해라. 침묵으로 뭘 일관을 하냐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니까 스님이 조용히 혀를 차시더니만 됐다 이러면서 나가시더래요. 너무 찝찝하더래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너무 찝찝한데 야간 알바를 하시는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가 그냥 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저 스님 오면은 내쫓을 거라고. 뭐 사람이 저러냐고, 스님이면 다냐고 그러면서 막 그 스님이 가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는 스님 욕을 막 하더래요. 예. 아까 이 얘기를 해준 그 형님이 그래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뭐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말렸는데도 그렇게 욕을 하시다가 어떻게 진정을 시키고 자기는 집에 와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그 PC방을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때까지 2주가 남은 상태잖아요. 이제 자취하던 집도 정리가 됐고 다시 자기 본가 쪽으로 가서 2주 동안 생활을 하기 전에 PC방 사장님이랑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알바생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PC방을 찾아갔대요. 오후 시간대. 예. 사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시간대. 찾아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대하고 와가지고 다시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막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 뭐 안 좋은 일 있냐, 사람이 잘 안 구해지냐, 역시 그냥 제가 좀 일을 할 걸 그랬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만 요즘 손님들이 자꾸 이상한 걸 본다 그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뭘 본다 그러냐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새벽 시간만 되면은 자꾸 누가 화면이 꺼져 있는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키보드에 머리를 찍고 있더래요. 그걸 손님들이 자꾸 본대요. 깜짝 놀라 다시 보면 없고.
그런 걸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사장님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해준 구형님 입장에서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PC방이 이제 지하에 있는 PC방이었대요. 그래갖고 그냥 웃으면서 지하여가지고 귀신 나오나 보죠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겼대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됐고 군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자기 대학교로 올 일이 한번 생겼대요. 동기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 동기들이랑 휴가 때 술을 마시고 동기들끼리 야 게임이나 하러 가자 한다면 PC방을 가는데 그 PC방을 가게 됐대요. 그 PC방을 딱 가가지고 기억이 막 새록새록 하더래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여기서 일을 했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PC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예.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바생 얼굴을 딱 봤는데 알바생도 처음 보는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동네가 아닌데 대학교 앞에 PC방 어떤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람이 없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이게 쫘라락 앉아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근데 그거 들었냐? 여기 귀신 나온대. 갑자기 이러더래요. 아니 뭔 귀신이 나와? 이러니까 야 내가 여기 PC방 자주 이용하던 단골인 거 알지? 야 내가 여기서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을 봤더니만 웬 여자가 키보드를 머리로 박고 있었다. 딱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알바생한테 딱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일을 했었다. 혹시 지금 사장님 연락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연락이 되신대요. 그래갖고 알바생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딱 했대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저 여기서 일했던 누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되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오랜만이다 뭐 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나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그러냐 이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너 PC방에 있을 거지 나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친구들한테 사정을 얘기했대요. 여기 사장님이 나 잠깐 뵙고 싶다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게 됐다. 니들끼리 놀아라 이러고 나서 사장님이 한 20분 정도 후쯤 오셔서 그 사장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가게 됐대요. 예. 술을 딱 마시러 가가지고 술 한잔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안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우한 있는 사람처럼 술만 계속 마시시더래요. 가지고 그만 마시셔라 몸 상한다 이러면 사장님을 말리니까 사장님이 됐다고 나 이제 PC방 접을 거라고 저기서 PC방 장사 못하겠다고 왜 그러시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딱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 한다는 말이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고 밤만 되면 그것 때문에 요즘 매상도 뭐 적자고 막 하면서 신세한탄을 막 하시더래요. 막 신세한탄을 하시니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분 예.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괜찮다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거다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위로를 하고 그날 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숙취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날 자택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군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로 복학을 하려고 복학 신청서를 내기 위해 대학교를 다시 왔대요. 다시 왔더니만 자기가 일하던 PC방 자리에 PC방이 없어지고 웬 사무실이 들어왔대요. 오. 그래갖고 결국은 접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복학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거기 있던 후배나 선배들이랑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남자들 솔직히 술 마시고 할 게 PC방 가거나 아니면 2차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술 막 마시고 있다가 야 우리 새로 생긴 PC방 있다는데 거길로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 PC방을 딱 가게 됐대요. 그 PC방을 딱 갔더니만 사장님이 계시더래요. 오.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해맑은 표정을 딱 지으시면서 야 나 그 지하 PC방 팔고 여기로 옮겼다고 근데 여기 장사 너무 잘 된다고 이런 말을 막 하시면서 너무 막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시길래 막 자기도 막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 제대했냐 오늘 내가 쏘겠다 그냥 놀아라 막 이런 다음에 막 시간 막 99시간을 막 채워주고 막 그랬대요. 예. 그렇게 기분 좋게 막 게임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 나서 다시 집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그 사장님을 찾아갔대. 혹시 TO 있냐? 나 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걔 그만두고 나면 너 일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야, 기회 되면 술이나 한잔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맨날 그 일이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갖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사장님 그때 그 지하에 있었을 당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옮기신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야 그때 얘긴 진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야 나 그것 때문에 진짜 PC방 사업 접을까 하다가 스님 한 분 도움 덕분에 여기로 옮겨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휴가를 와가지고 사장님이랑 술을 마시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장님이. 예. 더 이상 적자로 운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접어야 되겠다 하면서 PC방이니까 컴퓨터를 팔려고 막 전단지를 만들고 있었대요. 전단지를 막 만들고 먼저 PC방 앞에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대요. 되게 찹찹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붙이고 있으니까 스님 한 분 이렇게 싹 지나가시더래요. 그분 말이 그 대학교 근처에 되게 큰 절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스님들이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러려니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아유 스님이시네 이러고 나서 계속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스님이 그 전단지를 싹 보더니만 터벅터벅 자기한테 걸어와가지고 왜요 그만두게요? 이러시더래요. 오.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정말 하소연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스님한테 그냥 한탄이나 한번 하자. 이게 좀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 진짜 말도 마세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PC방을 차렸는데 귀신 나온다는 소문 나가지고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스님한테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스님한테 막 신세한탄을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싹 보더니만 여기 거기네?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여기가 거기라뇨? 이러니까 아니 여기 어떤지 모르고 산 거냐고.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이러니까 너 여기 빌딩 올라오고 나서 모르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야 뭐 그냥 새로운 건물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하에 PC방 차리려고 들어왔다. 무슨 문제 있는 곳이냐? 이러니까 야 이거 여기 부동산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이러면서 여기 사람 죽어갖고 건물 밀고 건물 올린 곳이잖아 이런 말 하더래요. 예. 그게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는 거라고. 너 여기 장사 여기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들어왔나 본데 대학가 근처라고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조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막 혀를 차시면서 나무라시더래요. 딱 그러니까 이제 왠지 뭔가 말씀하시는 게 그 스님이 너무 잘하시고 뭔가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막 툭툭툭툭 던지시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예.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 스님 그러면 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거 그만두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스님 바짓가랑에 자꾸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한 분이 에휴 알았어 내가 절에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 다시 내려올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로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절에 올라가셔갖고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대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스님이 한 스님을 데리고 자기 PC방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오. 옆에 있던 스님이 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어주고 해줬더니만 아직도 여기 있냐 하면서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허공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뭔 상황이냐 이 스님 누구시냐 이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절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래에 있는 스님들한테 물어봤다. 혹시 이런 사건이 있는 걸 아냐 물어보니까 한 스님이 제가 거기 매일 가가지고 눌러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스님들이 시주 받으러 거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PC방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됐대요. 그 소리가 들리는 PC방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만 웬 여자가 키보드를 머리를 쾅쾅쾅 하면서 박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와 저러면은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옆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일렀대요. 그만해라 여기서 네가 이래봤자 얻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타이르고 애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은 PC방에서 나왔다. 내가 그걸 한 3개월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큰 스님이 이렇게 딱 듣다가 근데 왜 그거 계속 안 하고 왜 안 들어가냐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애가 남자한테 뭐가 시게 당했나 봐요.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제가 그날 좀 일이 있어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카운터 가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카운터를 딱 가니까 그 여자가 야간 알바생 머리로 찍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무슨 소리야? 자세하게 얘기해보라니까. 거기 갔더니만 그 여자가 알바생 머리로 찍고 있었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나한테 짜증을 냈다. 그 짜증을 내는데 여자가 갑자기 씨 웃더니만 그 남자한테 업히더래요. 그러면서 머리를 박는 걸 멈추고 그 남자의 어깨에 붙어갖고 헤헤헤헤 하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래갖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쟤한테 붙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냥 떠돌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빙인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불가의 그 기준상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는 이상 붙은 귀신들은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그래갖고 쟤는 빙인형이니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그 뒤로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 듣다 보니까 이제 큰 스님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라. 그 건물 결국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둘이 같이 PC방 내려오신 거예요. 그 PC방 딱 내려오셔갖고 그 얘기를 듣던 사장님이 한번 봐줘라. 지금 또 여기 귀신이 있냐. 있으면 왜 있는 거냐.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딱 봐달라고 하고 나서 큰 스님이 이렇게 PC방 한 바퀴 싹 돌더니 너무 많어. 너무 많아갖고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여기는 팔고 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진짜 억장이 무너졌대요, 사장님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빚쟁이 다 됐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을 눌러주고 있다는 작은 스님이 근데 저기 보이는 귀신들 좀 이상하지 않냐고.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큰 스님이 한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만 그러네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스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찍으면 정면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옆으로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귀신들이 한 곳을 보고 있더래요. 예. 이게 오른쪽으로 꺾어서 찍든 왼쪽으로 꺾어서 찍든 이러면서 다 각양각색으로 머리를 찍고 있는데 그 시선은 한 곳에 쏠려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큰 스님이 이상하네 확실히 이러면서 막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거기가 그 PC방 배너 같은 거 막 쌓아놓는 창고더래요. 네. 그 창고 문을 탁 열었대요. 하지만 혀를 쩍쩍쩍 차더니만 주섬주섬 가더니만 바닥을 쫙 뜯었대요. 안에 부적이 뭉탱이로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사장님이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막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런 걸 묻어놨으니까 그렇게 귀신 있고 하면서 부적을 막 하나하나 손으로 주우셔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절로 올라가시더래요.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스님을 따라갖고 절로 같이 올라갔대요. 절로 막 같이 올라가면서 스님한테 계속 스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계속 해가지고 아니다 이건 니들이 알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쪽 세계의 일이다. 일반인이 알 일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절로 계속 올라가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서 절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스님들 거주하는 공간으로 스님은 들어가시고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스님들이 거주하는 절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님을 그렇게 불렀대요. 스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부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스님을 부르니까 이제 스님이 쫙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만 내가 하나는 약속하겠다고. 이 일이 끝나면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몸 상한다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자라고. 예. 내가 꼭 알려줄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내더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냥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왠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절로 올라가니까 원래 절 같은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문도 열어놓고 막 이것저것 걸고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좀 알리고 하잖아요. 딱 절 앞까지 갔는데 스님 한 분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오늘 좀 뭐가 크게 할 게 있어갖고 큰 스님이 일반인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큰 스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스님이 당사자시군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 스님이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다리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막 3, 40분을 기다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나오더니만 큰 스님이 부르십니다. 잠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예. 대웅전에 큰 스님이랑 다른 스님들이 쫙 앉아있고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스님이 큰 스님 앞에 딱 앉히더래요. 그러면 큰 스님이 자기한테 그간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근데 이미 그 터는 텄으니까 내가 좋은 곳 한번 점쳐줄 테니까 거길로 해가지고 장사를 다시 해보라고,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잘 될 거라고, 다 이런 말을 하길래 이제 막 안심이 되더래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사람의 궁금증이란 게 있잖아요. 스님 그래서 그 부적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대요. 이러니까 스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냥 내가 이제 오늘이랑 어제부터 해가지고 영가한테 들었던 얘기를 너한테 해주겠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가 큰 스님이 되기 전부터 그 절에 있었으니까 그 절에 있을 때 시주를 하려고 동네를 딱 내려가면은 이렇게 맨날 자기한테 팥을 던지던 무당 하나가 있었대요. 원래 스님이랑 무당은 굉장히 친한 관계거든요. 이상하게 그 무당은 스님을 볼 때마다 막 잡기를 막 모시는 놈들이 어딜 막 자꾸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팥이랑 막 소금 같은 걸 막 던졌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막 와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냥 무시해라 막 이런 얘기만 들을 뿐 매번 시주를 나갈 때마다 그렇게 팥 같은 걸 맞아가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당이 죽었다란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동네에.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갔구나. 왜냐면 그때 큰 스님이 해주시던 말이 자기가 그때는 뭐가 보이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뭘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한테 그냥 팥 던지는 나쁜 무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절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큰 스님이랑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큰 스님이랑 어떤 한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됐대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어느 건물주인데 여기 사람이 죽어갖고 이거 건물을 팔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큰 스님한테 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들으니까 그때 그 스님이 그 무당 얘기인가 싶더래요. 오. 근데 그때 당시 큰 스님이 그런 건물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타이르더래요. 막 타이르니까 그 건물주가 막 욕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더래요. 그런 기억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동네 시주를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려고 막 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저 건물은 결국 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로 들어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거기 건물 밀더라. 나한테 그 팥 던지던 그 무당, 죽은 무당 살던 그 집 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큰 스님 한 분이 예.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거기 지금 큰 스님 때문에 밀기 시작한 거라고. 왜 그러시냐. 내가 정확한 건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저기 지금 귀신 들려서 건물 민 거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뱉지 말라고. 막 이런 말 하면서 되게 호되게 혼났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눈에 뭐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막 진짜 귀신 같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큰 스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러니까 큰 스님이 막 웃더니만 네가 그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러면서 잘 됐다고 너 한번 나랑 같이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을 잡고 절 아래로 내려가서 허물고 있는 그 장소를 딱 데리고 가더래요. 예. 그곳에서 딱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건물이 다 허물어져 있는 곳에 공터 중앙에 무당복을 입은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귀신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더래요. 예. 그걸 보면서 큰 스님이 자기한테 묻더래요. 야,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웬 여자가 춤을 추면서 귀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잘 본다고. 그리고 잘 봐두라고. 언젠간 여기 너한테 되게 큰 인연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절로 올라가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오고 자기가 큰 스님이 되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대요. 이야.
거기까지 들으니까 이건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오. 하는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건물을 처음 내려가가지고 봤을 때 잘 안 보였대요. 자기가 알던 많이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이 흘렀을 테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그 건물인가도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 부적 바닥에서 딱 치워내는 순간 바닥에서 그 무당 얼굴이 싹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오. 딱 그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예. 맞아. 그때 큰 스님이 데리고 왔던 곳이 여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부적이랑 같이 그 무당을 붙들고 절로 올라왔대요. 그 절에 올라와가지고 그 무당이랑 밤새도록 대화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지 않고 자꾸 이 동네 사람들은 미친 무당 죽었다고 욕만 하더라.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여기 있는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귀신 소굴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딱 그런 얘기를 무당령이 하더래요. 큰 스님이 밤새도록 설득을 했대요. 아유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성공을 해서 내가 가는 길은 열어주겠다. 거길 네가 가라 이러면서 그 절에 스님들끼리 같이 천도제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절에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부적은 누가 설치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그 건물을 팔았던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예. 찾아가가지고 여기 내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 쓰던 사람 누구냐 딱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안 가르쳐주다가 이제 막 계속 뭐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 동네 그냥 누구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딱 던져버리더래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만 그분은 그 부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대요. 뭐지 이러면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자리를 또 봐주셨고 그곳을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사를 가려고 짐을 막 정리하다가 그 사장님이 좀 되게 독특했대요. 예. CCTV 자료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 많은 자료를. 약간 조금이라도 사건이 관련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절도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 그걸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막 카드를 이렇게 딱 챙겨갖고 이렇게 옮기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뭐지? 이런 식으로 왜 이거 하나만 툭 떨어진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그냥 찝찝해가지고 그거를 딱 열어갖고 CCTV 이렇게 딱 돌려봤대요. 예. 돌려봤는데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PC방을 연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쯤 날짜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보관한 거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CCTV 막 돌려보는데 웬 여자가 창고로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10분 후쯤 싹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보관했지 하면서 이제 막 기억을 더듬고 하다 보니까 맞아. 그 창고에 누가 들어갔다고 알바생이 그래갖고 혹시 없어진 거나 그런 거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내가 저장을 해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잠깐만 저 여자 들어갔을 때 왜 10분이나 걸렸지? 뭐 훔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10분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따가지고 스님한테 갖고 올라가니까 스님이 그 영상을 보더래요. 부적 내가 붙였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너는 안 보이지? 걔 뒤에 그 무당령이 어깨 타고 같이 쫓아 들어오고 있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딱 와가지고 너무 찝찝하다. 진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한테 자리를 받고 옮겼더니만 진짜 대박이 나셨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잘 되신 거고 계속. 그 형님한테 이제 후 얘기까지는 안 물어봤죠. 근데 뭐 그 형님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때 잘 됐다라고 섞어서 얘기했으니까 잘 됐겠죠? 되게 재밌더라고. 얘기 듣는 내내 거기 평가동호회 그 사람들끼리 막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굳이 뭐 PC방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끼리 막 되게 궁금했던 거 그거예요. 도대체 그 부적을 붙인 여자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더래요. 그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정말 엄청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여자는 정체가 뭐냐 막 이러면서.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막 조사해보고 경찰에 막 신고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거 랑종인데 이거.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뭔가 미스테리한 점만 남긴 채 이야기가 끝이 나긴 했네요. 일단은. 네, 근데 결국 그 사장님 입장에서 귀신은 어떻게 처리됐고 이사해서 잘 됐으니까 사실 해피엔딩이죠.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선 궁금한 건 도대체 그 귀신들은 뭐며 부적 붙이고 간 그 여자는 누구며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죠?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맨 처음에 PC방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PC방에 단순히 귀신 나왔나 보다 했는데 스님이 등장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거든요. 오,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예. 야, 맨 처음에는 우리 친구입니다. 게임하시는 그런 스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군요. 네, 그쵸.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엄청난 또 이야기였습니다. PC방에서 또 이런 일을 겪기는 쉽진 않은 그런 이야기겠지만 분명히 또 그 스님과 인연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사장님도 잘 풀리셔서 정말 또 다행이었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는 중국 여행을 갔었던 때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요. 네, 여보세요. 김양희님 안녕하세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와주셨는데 중국에서 또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네, 제가 대학 2학년 때 정도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당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태권도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와서도 동아리 계속 했었고 2학년 때 동아리에 중국 유학생 오빠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고 동아리에 들어온 오빠였는데 이 오빠가 중국에서 꽤 잘 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오빠가 1년 유학을 하고 마무리하던 겨울에 고맙다고 중국으로 초대를 했고 그렇게 여자 동기 1명, 남자 동기 2명 해서 저 포함 4명이 중국 오빠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5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박 5일에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장소는 상하이입니다. 이 오빠가 실제로 살던 곳은 조금 떨어진 부촌 마을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곳에 있는데 주택 밀집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심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를 숙소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심으로 그냥 가게 된 거죠. 교통도 그렇고 구경하기에는 도심이 더 나으니까요. 네. 낮에 도착을 해서 둘러본데 보니까 루자주이라는 금융회사가 몰려있는 근처의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다가 조금 돌아다니다가 한 7시, 8시 정도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좀 신기했던 게 이 중국 오빠가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오호. 노크를 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의아해서 오빠 여기 우리만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있어? 이랬더니 구매를 해두고 거의 쓰지 않는 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집에 들어갈 때는 귀신에게 인사를 해야 한대요. 예의는 바르네요. 예. 독특한 문화인데 뭐 실례합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하면서 오빠가 똑똑 노크하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노크하는 소리 없으면 그냥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크하자마자 안에서 문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문 열어달라고 방문 긁는 그런 소리. 알죠. 예. 그런 소리인데 쇠문이니까 쇠 긁는 소리가 싹싹싹 하고 나는 거예요. 진짜 장난처럼 새로운 나라 문화 배우듯이 노크를 댔고 아무도 없나 봐 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소리가 나니까 분위기가 싹 쎄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연히 그랬겠지. 다른 곳에서 난 소리가 울렸던 걸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 났다고 숙소 새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 들어가니까 그냥 조금 전 그 어색함 필요 없더라고요. 방이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막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높은 빌딩들, 뭐 낮은 건물들 그 라인도 너무 예쁘고 오, 야경이 진짜 예뻤어요, 이 집이.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또 충분해서 저는 이곳에서 방을 또 혼자 썼거든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통유리 창문이 보이고 그 옆에 침대가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놀다가 각자 자러 방에 들어가서 저도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죠.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바로 통유리 창문으로 창밖이 보이는데 잠들랑 말랑 눈꺼풀 막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딱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오호, 겨울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눈이 소복이 쌓이는데 이 아파트가 고층이다 보니까 예, 창밖을 보는데 그 다른 건물들 옥상으로 눈이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묘했거든요. 예, 지금에 와서 좀 달리 생각하면 표현에 따라서는 약간 영상미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도깨비 드라마 많이들 보셨으니까 여기 비유를 해보면 도깨비 처음에 이제 옥상에서 되게 울적하게 있는데 혼자 맥주 마시고 있었나? 그럴 때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엄마 구해주잖아요. 네네. 인간의 생사에 관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휘날리는 그 눈발의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낀 거. 오, 예, 이쁘다. 이뻤어요. 되게 묘했는데 그걸 이제 잠들랑 말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있던 곳보다 낮은 건물에 있는 거기 옥상을 어린 여자아이가 눈에 발자국을 찌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기는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옷이라기보다는 하얀 거적을 두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때타고 더러운 하얀 천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왜 맨발인지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이 아이가 옥상에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쟤 발 시려서 어떡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목에는 빨간색 목걸이 하고 있었어요. 리본보다는 좀 가는 끈 같은 빨랫줄 있잖아요. 그런 끈같이 얇은 그런 목걸이였고 머리에는 초록색 리본 머리띠 하고 있었고 예, 사실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 귀신이 원근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멀리 있다고 작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멀리 있는 줄은 알겠는데 옷차림이나 행동 같은 그런 특징이 클로즈업 된 것 같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씬에서 떡밥되는 내용을 좀 줌 당겨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눈에 꽂히듯이, 그러니까 머리에 꽂히듯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상하다. 중국에는 밤에 아이들 혼자 내보낼 리가 없는데 밤 10시, 9시 이때 애들 혼자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오, 예,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였거든요. 제가 잘 때가.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저 아이 가족들이 사는 집인가? 그러면 올라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맨발로 애를 내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옆 건물로 펄쩍 뛰어가는 거예요. 놀이터 놀듯 뛰는 모습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더라고요. 옆 건물에서 또 발자국을 찍으면서 놀다가 반대쪽 옥상에 다시 눈이 쌓이면 껑충 넘어와서 까르르르 막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오, 그걸 보고 쟤 사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있게 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너무 화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젯밤에 눈 오지 않았어? 이랬더니 중국 오빠가 무슨 말이야? 눈 안 왔어. 상하이는 눈 보기 그렇게 쉬운 동네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럼 눈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와, 상하이는 그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 여자아이 귀신과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풍경이었나 보다. 예, 생각만 하고 겉으로는 나 꿈꿨나 봐 하고 넘겼어요.
사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는 편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일부러 자꾸 머리에 맴돌까봐 그렇게 안 하는데 유난히 자꾸 머리에 밟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때가 딱 진짜 그런 경우였어요. 그 눈 오는 장면, 하얀 옥상, 뛰노는 여자아이, 웃음소리. 이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방에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갈 준비하면서 문득 또 창밖을 보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유리창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딱 다리 하나 두고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질적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풍경이었어요. 내가 있는 아파트는 굉장한 부촌의 그런 느낌인데 다리 하나만 건너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저 동네에 살던 아이가 아닐까? 저 동네 살던 아이가 이 지역에서 살아생전 눈을 못 봤으니까 눈 밟고 놀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제 밤에 본 여자아이가 뭐 떼탄 그런 원피스에 맨발이고 이러니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거죠, 제가. 네네. 그러고 있다가 동기들이랑 중국 오빠가 나가자 해서 그냥 더 생각 안 하고 나왔어요. 잘 돌아다니고 잘 구경은 했는데 이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밤새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은데 선명하게 뭔가 보였다거나 꿈을 꿨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전날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돌아다니고 해서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녁 숙소 들어와서 잠깐만 같이 놀다가 나머지 동기들이랑 중국 오빠는 거실에서 놀고 있고 저는 먼저 들어가서 누웠거든요. 전날이랑 똑같이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또 눈이 오고 건물 옥상에 눈이 쌓여 있고 여자아이가 발자국을 찍으면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예. 조금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 보면 환기구? 그 약간 왕관 모양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은박지. 네. 예. 크라운 과자 상표같이 생긴 쇠로 된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이 여자아이가 그걸 타고 노는 거예요. 그 왕관 모양 항풍기가 뱅글 돌아가니까 놀이터에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예. 그걸 타고 뱅그르르 돌아가고 다른 환풍기로 건너뛰어서 또 그걸 타고 뺑그르르 돌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얘가 진짜 기분이 좋았는지 막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부르면서 놀길래 저는 잠정적으로 그 빈민촌 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노래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목소리가 진짜 너무 이뻤어요. 같은 음이 반복이 되니까 저도 속으로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문득 이상한 거예요. 이 애는 지금 내가 있는 방 밖에서 내가 있는 건물보다 낮은 건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리지. 예. 귀에서 들리는 거, 귀 바로 우와. 옆에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위라고 하기엔 전 잠들지 않았어요. 눈도 네. 뜨고 있었고. 근데 흥얼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요. 나나 막 들리는데 막 눈밭에 발자국을 맨발로 남기던 그 아이가 딱 멈추더니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 위를 봐요? 네. 분명히 눈 마주쳤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 흰자만 있는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눈 위로 막 치켜들면 눈 돌아가는 것처럼 흰자만 보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그 상태에서 눈을 반달 모양으로 휘고 웃고 있었고요. 입도 희죽 웃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진짜 크게 웃고 있었어요. 우와. 근데 울고 있었어요. 웃는 표정에 반달 모양으로 눈은 휘어서 웃고 있는데 흰자만 보이는 그 눈가로 눈물이 쭉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 모습도 너무 무서운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네.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 빨간 목걸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빨간 목걸이가 굵어지면서 목을 타고 내려오더니 흰색 원피스를 적시고 흰 눈을 적시는 거예요. 예. 피었던 거예요. 이렇게. 목걸이 그런 게 우리- 아니라 빨간 게? 멀리서 보기엔 그랬어요. 우리 손 베었을 때 빨간 줄 보이잖아요. 피 베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이게. 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귀에서는 계속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어요. 하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지금 집에서 해서 되게 조용하게 한 건데 정말 선명하고 악을 썼어요, 애가. 이게요? 네. 소리가 너무 울려서 조용히 한 건데. 그래서 저 이때 울었거든요.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눈물이 옆으로 흘러서 콧대를 지나서 다른 쪽 눈 안에 들어가서 앞이 뿌옇게 보이고 다시 눈 가장자리로 타고 볼까지 물이 번지는 그 느낌이 다 느껴졌거든요. 예. 펑펑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중국 오빠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 이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침대 예. 시트랑. 중국 오빠가 가져다 준 물을 먹고 좀 진정하고 나서 오빠한테 오빠 어떻게 알았어? 물었어요. 오빠 하는 말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콧노래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쟤는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완저고 혼자 노래 부르고 노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꾸 듣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더래요. 이때도 오빠는 그냥 얘가 한국 친구랑 전화하면서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같이 거실에 놀던 동기 보고 야, 쟤 지금 안 자고 노래하고 노는 것 같은데 나와서 그냥 같이 놀자고 할까? 이랬더니 동기들이 무슨 노랫소리?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빠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귀 기울이니까 이 오빠 귀에는 계속 그 약하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다른 동기들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냥 다른 곳에서 들리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아악 하고 악쓰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와. 예. 그래서 놀라서 뛰어가서 저를 깨웠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 악쓰는 소리도 중국 오빠만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못 듣고. 네, 정확히는 저랑 오빠만 들은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자려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또 들릴까 겁나고. 그러니까 잠을 설치는데 그 첫날에 노크했을 때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슥슥 긁는 그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나가봤어요. 예. 그 여자아이랑 그 눈 마주쳤을 때 그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만 힘든 밤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인데 이날은 이제 아파트 말고 초대해주신 할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던 날이거든요. 예.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또 부자들 사는 동네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한남동처럼 주택이 좀 밀집된 그런 고급 주택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동을 하는데 선물 같은 거 좀 사가려고 그래서 중국 오빠랑 저랑 선물을 사서 가고 나머지 동기들은 먼저 가 있기로 해서 둘이만 먼저 따로 나왔던 거죠. 예. 걷고 있는데 오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워요, 표정이 그냥. 그래서 무슨 일 있어? 이랬는데 오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러는데 피곤한 얼굴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전날 소리 들은 것도 둘밖에 없으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제 이상한 일 때문에 그래? 이러니까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구나 싶었던 거죠, 저는. 오빠 뭐 때문에 그런데? 이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사는 동안 15살부터 그 악 하는 소리를 밤마다 들었대요. 한국 유학 가고 나서 안 들렸고 중국에서 가끔씩 들어올 때도 안 들렸는데 어제부터 다시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들리니까 무서운 거죠, 이 오빠는. 그래서 뭐 짚히는 부분 있어?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예. 좀 궁금한데 자기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위로할 처지는 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괜찮다. 그 아파트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냐.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층간소음처럼 우리가 들었던 걸 수도 있고, 네. 또 할아버지 댁은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 훨씬 북적거리고 일반 주택이라 우리밖에 없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애써 위로를 하면서 다시 쇼핑을 하고 선물을 사서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다 중국 오빠 부모님까지 그런 대가족이 사시는 집이었는데 한국에서 손님 온다고 베이징 사시는 증조 할머니까지 잠깐 와 계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정원도 있고 분수도 있고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약간 스카이캐슬? 오. 그런 느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A기업 총수면 옆집은 B기업 총수고 그 두 집 건너면 C기업 부부 사는 집이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예. 모여 사는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집 정원을 한 바퀴 구경을 하고 뭐 뒤뜰에 무슨 뭐 작은 탑도 있고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 탑마다 무슨 향 같은 걸 넣어뒀더라고요. 돈 많이 버시고 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뭐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좀 믿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뭐 그런 것부터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집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들어가는데 이 집이 또 2층 집이었거든요. 복층 오피스텔이 2층이 아니라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호텔 로비에 나오는 공간 아치형으로 된 되게 웅장한 모양으로 감겨 올라가는 그런 2층 계단이었어요. 네.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본 게 그 아치형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전날 밤 아파트 창문으로 받은 그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예. 그 할아버지 댁에서 본 여자아이는 허름하기만 한 흰색 원피스가 아니라 피가 오래되면 갈색을 띠잖아요. 그렇죠. 젓갈색 뭐 이런 느낌? 그쵸. 피가 흰색 천에 흡수되고 떡지고 오래돼서 마른 장미빛깔? 이런 거 얼룩진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흐른 피가 옷과 하얀 눈을 뒤덮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본 모습은 그때 흐른 피가 말라서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창문으로 가서 휙 뛰어내리더라고요. 오호. 근데 이거 보고 제가 진짜 기운 쭉 빠졌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파트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일이기를 좀 바랬거든요.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서부터 긁는 소리 나고 소리 듣고 중국 오빠도 소리 듣고 이랬지만 그거는 아파트라는 그 공간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네. 그 공간이 문제라면 거기를 벗어나면 그뿐인데 지금 이 공간에 걔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중국 오빠가 어릴 때 겪었던 악쓰는 소리, 내가 전날 들은 소리, 그 여자아이까지 어쩌면 모든 게 연관돼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은 또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연관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네. 제가 20대 때가 가장 많이 보이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 여행 갔을 때가 20대 완전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보이면 하루 종일 온몸에 막 바짝 긴장했고 힘들어가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밤은 왔고 자러 가야죠. 근데 이게 자는데 동네가 한적한 곳에 주택들만 좀 밀집돼 있던 곳이라 그런지 밤에 고양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 친구들이 약간 발정 났을 때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저는 그 소리가 좀 애기들 울음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소리부터 해서 그 하악질하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결국에는 제가 잠에서 딱 깼는데 그 창틀에 뭐가 형체가 희꺼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형체를 파악해 가는데 그 여자애더라고요. 고양이 식빵 굽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창틀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청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네네. 계시니까. 등 약간 동그랗게 말고 이제 약간 스핑크스 같은 느낌으로 압박을 맞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가만히 창틀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켠다거나 뭔가 대처를 하고 싶은데 그럴 새도 없이 얘가 풀쩍 뛰어가지고 침대에 있는 제 배 위에 와서 앉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근데 얘가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이러면서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날 봤던 그 흰자만 보이는 것처럼 막 눈이 뒤집어져요, 얘가. 자기 목 조르면서 막 그 소리 있잖아, 전날 들었던 그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요. 형상은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한 소리인지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리는데 그 당시 듣기로는 뭐 요스, 야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도 자매께서는 고양이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밤샜거든요. 중국에서 4박 5일 중 4일째로 넘어왔는데 첫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인 거예요. 네네. 이런 게 시달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얼굴에 이제 다크가 한참 내려와 있으니까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잤다 했더니 뭐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고양이 소리 안 났는데 뭐 이러시길래 그냥 그런 거 같다. 그냥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잠 안 올 때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예민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었거든요. 네. 내일이면 한국 돌아가니까 아쉬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그날은. 한참 놀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딱 그 순간에 한 5, 6명 정도가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손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해서 걷는 거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분들 거의 지금 모양이 거의 잡히기만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저도 이제 긴장해가지고 저희도 쭈뼛쭈뼛 들어갔어요. 눈치 보면서. 현관 앞에서 중국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와서 막 조금 전 격양되어 들어갔던 그 우리랑 중국말로 뭐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욕은 언어가 달라도 왠지 기분 나쁘고 전부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해서 올라와가지고 2층의 방에서 이제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뭐 한 말이라도 알아들을 게 있나 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데 뒷뜰이 너무 소란스러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층이 방이었으니까 대놓고는 못 보고 몸만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흥분해서 오는 그 격양 패밀리 분들이랑 이 가족이 뒤뜰로 오더니 조경에 탑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파헤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 오빠랑 뭐 오빠 가족들이 뭐라 뭐 또 말씀하고 계신데 분위기상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 이런 거 같았어요. 예. 말리고 이랬으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파헤치세요. 격양되신 이 분들이. 근데 구석에 있는 탑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예.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상자 뚜껑을 여니까 하얀 면에 뭐가 되게 곱게 싸져 있는데 그 빛바랜 하얀 천에 얼룩덜룩한 그 갈색 묻어있는 모양새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계속 보고 있었더니 격양팸 중에 한 분이 그 하얀 면모를 탁 풀어헤치고 손에 무슨 줄을 들고 막 흔들더라고요. 빨간색 줄이었는데 그 줄을 손에 들고는 중국 오빠 할아버지 앞에 막 흔드는데 그 줄 아래 뭐가 매달려 있나 봤더니 고양이였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고양이는 아니고 밀랍 형태로 바짝 말라있는 그런 고양이였거든요. 예. 산책시킬 때 목줄 매는 것처럼 빨간 줄이 고양이 목에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원래 줄이 빨갰던 건지 그 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와서 물이 든 건지는 저도 멀리서 봐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게 목에 있던 초록색 리본 방울이었거든요. 예. 이게 저는 앞에까지는 긴가민가해도 그 여자아이가 머리에 초록색 머리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인가 싶은 거죠, 이제. 목도 목이고 천도 천이지만
그 선명한 초록색이 눈에 탁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분위기는 말해 뭐하겠어요. 그렇죠. 말해도 애매, 안 해도 애매. 상황 파악은 해야 되니까 물었어요, 중국 오빠 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오빠가 처음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우리가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분위기 파악이라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부끄러운 일인데 할머니가 묘고를 하셨대요. 묘고에서 고독법 들어보셨죠? 아, 고독. 예. 약간 주술 같은 저주? 예. 양밥 비슷한 건데 그런 방법 중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묘고니까 고양이를 사용한 거죠. 이게 사람을 이용하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연매가 된대요. 그렇죠. 예. 그 주체가 고양이니까 묘고가 되는 거고. 네. 제가 이때 고독이니 양밥이니 이런 종류가 굉장히 무지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할머님이 쓰신 고독은 흔히 알려진 그런 묘고의 방법은 또 아니었대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묘고는 큰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싸움을 붙여서 서로 잡아먹다가 살아남은 고양이를 쥐잡는 데 쓴다 또는 뭐 고독에 쓴다 이런 거래요, 원래는. 네네. 근데 이 할머니가 쓰신 방법은 어린 고양이를 밥을 굶기다 먹이를 하나 딱 고기 한 덩이를 주고 그 먹이를 먹으러 가는 고양이를 교수형 하듯이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그대로 교사를 했대요. 세탄이랑 똑같네. 하는 방법이. 그쵸. 이렇게 고양이가 죽으면 이 고양이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공양을 하는 거죠. 예. 이걸 한 번 만들면 그냥 그렇게 계속 모시면 된대요. 그러다가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공양을 계속하면 이 고양이 혼을 계속 부릴 수가 있는 거래요. 할머님이 쓰신 이 묘고는 이제 재산을 뺏거나 원하는 경우에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양이 넣어둔 상자 나온 그 탑이 공양을 하던 곳이 아닌가, 향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이걸 쓰신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 경쟁업체가 너무 치고 올라와서 네.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그 대상의 재산이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10년이나 공양을 하고 계셨어요. 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사업이 풀릴라 치면 안 되고 풀릴라 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같은 분을 찾아갔더래요. 네. 거기서 하는 말이 목에 그런 걸 단 고양이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혹시 5년, 10년 사이에 뭐 재수 좋게 잘 풀리는 경쟁업체 없냐고 물었더니 이 중국 오빠 할아버지 회사를 떠올린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날 이 중국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확히 이런 분들을 중국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지금 못 들어가지고 근데 하시는 일 보니까 우리나라 무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 무당분이랑 같이 와서 집을 뒤지고 다니신 거고 그러다 그 뒤뜰 탑 아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 묘고 고양이 호는 중국 무당이 불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불태워요? 네, 혼을 오. 불태웠대요. 소멸시킨 거죠. 예.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죠, 이제. 한국에서 온 저랑 동기들은 일단 모르는 척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예. 어른들도 뭐 티를 안 내고 계시고 아마 중국어로 싸우셨으니까 분위기로 알 수는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상황은 중국 오빠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지도 않은 일이고 그것도 가족이 얽혀있는 일인데 괜히 뭐 되지도 않은 중국어로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저녁 먹고 우리끼리 수다만 조금 떨다가 심승생숭한 기분으로 그냥 방에 왔어요.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니까 더 좀 기분 심란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자는 방 창문만 열면 바로 파헤친 그곳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창문 쪽은 보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거고 제 입장에서는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잡았고 소멸을 시켰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중국 와서 계속 봤던 그 여자애는 고양이 같은데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네네. 근데 긴장이 좀 약간 풀렸는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제가 확 잠들어 버렸어요, 이날.
근데 그날 밤 또 고양이 소리에 잠이 깨버린 거예요. 소멸이 안 된 거야?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도 창틀에 씹빵 굽는 그 자세 있죠, 스핑크스 자세. 앉아가지고 전날처럼 절 보고 있는데 저한테 뛰어오진 않더라고요. 예. 들은 게 있어서인지 무섭기보다는 이날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절 보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는데 또 그 요스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오스 이런 말. 진짜 아침이 밝았고 한국으로 돌아간 날이죠, 이날이. 예. 분위기는 여전히 엉망이고 눈치는 보이고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한국 가니까 이제. 아침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 딴에는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막 이 말 저 말 했어요. 네. 우리 그 외국 친구들 만나거나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 만나면 뭐 이런 말은 그 나라 말로 뭘로 해?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서로 알려주고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재밌으니까 이런 게 발음 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요스가 중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띄우자고 한 말인데 분위기가 완전 싸한 거예요. 저랑 동기들이랑 진짜 완전 찔끔했거든요. 예. 중국 오빠가 그냥 그거 숫자야 숫자 이러길래 뭐 그렇구나 숫자구나. 어제 그냥 시장 갔는데 들려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얼버무렸어요. 예. 아침마다 체할 것 같더라고요, 먹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공항을 가는데 중국 오빠가 이제 배웅한다고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오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스 이게 14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곧 죽는다라는 의미랑 발음이 똑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네. 그 발음 듣고. 아, 정말? 예, 죽어 정말? 이러시네. 중국인 이거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4를 죽을 사자랑 비슷하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예. 저는 몰랐죠. 그냥 생각나고 지금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밤새 들은 단어가 그거였으니까 예. 물어본 건데 그런 뜻을 가졌으리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나 진짜 처음 알았다. 죄송하다 전해달라 했더니 마실 거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면서 이 오빠가 첫날에 아파트에서 같은 소리를 듣고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좀 말을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 얘기. 네네. 근데 자기가 사실 우리 데리고 중국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날부터 여자아이가 꿈에 나왔대요. 걔가 오빠 꿈에서 그렇게 눈을 밟고 노는데 3일 내내 그 꿈을 꿨대요. 이제 그 전날에 격양팸이 와서 쌍팔대 옆에 있다가 상자 여는 순간에 자기가 꿈에서 보던 그 여자아이의 옷차림이나 모양새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그 고양이랑 오버랩돼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좀 미안하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할머니가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예. 증조 할머니가 한 것 같대요. 베이징에서 온 증조 할머니가 한 것 같다는 말인데 우리 할머니는 뭐 그럴 뿐 아니라는 거죠. 이 오빠의 생각은. 근데 저는 누가 하셨든 그냥 더 이상 탈나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고 비행기에 타서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예. 처음엔 진짜 이 생각뿐이었는데 한 달 뒤에 중국 오빠랑 연락을 하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증조 할머니가 하신 게 맞고 할머니가 좀 나서서 감싸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오빠가 묘고 설명해 줄 때 고양이 혼을 소멸시키고 나면 이 고독의 주체, 그러니까 이걸 건 사람이죠. 그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거나 한대요. 예. 고양이 혼을 불태웠다고 했잖아요. 이 증조 할머니가 베이징 집 돌아가셔서 스스로 몸에 불을 내셨대요. 와. 그렇게 전신 화상 있고 병원에 계시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셨대요. 오,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빠는 이 일로 더 확실히 증조 할머니가 하신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근데 왜 그래도 꼭 증조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 이러니까 오빠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여자아이가 눈을 밟고 놀았으니 고양이가 눈을 밟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예. 상하이는 그렇게 눈이 안 온다는 거죠. 베이징은 눈이 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빠네 집에서 하는 사업이 집안 사업이다 보니까 증조 할머니랑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하셨던 사업이래요. 예. 네, 증조 조부모님이 젊어서 회사를 운영하실 적에
그 경쟁에서 사장네가 똑같은 고독을 했었대요. 어제 찾아온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일종의 약간 복수 같은 개념으로 증조 할머니가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오빠는. 이 이야기 너무 찝찝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게 참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가 그렇잖아요.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휴, 이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정말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에 동물들을 쓰는지. 민양이님도 이런 거를 실제로 보고 뭔가 겪으시고 나니까 참 든 생각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좋게 표현하면 묘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싫어지죠. 약간 정 떨어진다고 해야 돼. 아이고,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는 거 괴담으로도 많이 퍼져 있고 이미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사례네요. 괴담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고, 아무튼 김양이님 오늘도 닉네임도 김양인데 또 고양이에 관련된 이야기 힘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 뭐, 저주가 어쨌고 저쨌고, 뭐, 사람끼리 뭐 하는 것까지야 뭐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매개체가 왜 동물로 이용을 해서 꼭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파요. 너무 찝찝한 이야기였고, 그래도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